자,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5조 활용 및 관리, 예비군 훈련 지원 요소에 대한 활용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지원 요소는 각 군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각군 총장, 국집부대, 기관장은 각종 지원 요소, 적극적인 활용 여부와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행군 부대장 갖다 놓고 오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훈련 지원과 관리에서는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쉽습니다. 교보제 탄약도 마찬가지, 각군. 훈련 시설 및 예산, 예비군 훈련 시설 관리, 예산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훈련 시설의 활용,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다 총장으로 되어 있죠. 총장. 예비군 훈련 시설의 소유 제기, 집행, 관리 운영, 조정, 통제를 실시하고요. 총장은 적정 훈련장 확보,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 표준 규정 및 보유 기준을 준수합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실 때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각 수행군 부대에서는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 훈련장 시설의 일부를, 전체는 안 되고요. 일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장 개방 시에는 각군 지침에 따릅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 각군이고요. 개방은 개방 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안보 확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합니다. 개방 전에 훈련장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고 예방 계획 등을 수립,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사시설 보안 대책이 강구된 가운데 개방합니다. 정기적으로 개방 시에는 교교재산법 30조 사용 허가, 31조 사용 허가의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각군이 나온다는 거. 예산 관리, 요건 좀 할 게 있습니다. 각군 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군 훈련 예산 소요를 국방부 장관, 예비전력정책관, 계획예산관에게 제기합니다. 동훈기획관이 조직훈련엔 살아있습니다. 후반기 시험엔 둘 다 나올 겁니다. 괜히 개정해가지고 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려면 같이 개정하든가. 제가 보기에는 조직훈련 담당하는 사람과 훈련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안 친한 것도 있겠죠. 네. 아니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각군 총장은 국방 중기계획 작성 시에 훈련장 부지 등의 예비군 훈련 예산 소요를 제기합니다. 다 총장. 각군 총장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합니다. 총장.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각군 총장이 제기한 예비군 훈련 소요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조정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지역 방위 작전과 관련된 훈련 요소를 바꾸는 것들을 그 사람이 동훈기획관 할 때 바꿔놨던 겁니다. 자, 예비군 훈련 참가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 동훈훈련 2형. 참가비는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중식 이후에 조기 퇴소 시에는 참가비를 지급합니다. 2차,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2차, 3차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훈련 부대의 훈련 계획에 있는 2차, 3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서 조기 퇴소했을 때는 참가비를 줍니다. 1일 단위로 지급을 하고, 지급을 안 한 날짜에는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음 훈련 때 들어올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문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자, 훈련 유형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형은 병무청에서 교통비, 입소, 급식비를 지급을 하고 소집부대에서는 퇴소여비와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교통비, 퇴소, 교통비. 동훈훈련 2형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자,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참가비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급식비, 교통비, 훈련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훈련, 작게훈련은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작게훈련, 교통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장에서 하는 작게훈련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급식을 지원받는 예비군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훈훈련 2형 중에 수경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은 동훈훈련 1형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훈훈련 2형의 수경훈련 같은 경우는 지방병무청이 관여 안 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는 훈련부대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십시오. 시험 공부할 때는 동훈훈련 1형을 그대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준해서 지급하는 거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상비 예비군의 훈련은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참가비가 아니고 훈련비를 지급하고 각군 지침, 국방부 지침 아닙니다. 각군 지침에 따라 소집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와 여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교통비라고 해놓고 여기 또 여비로 써놨습니다. 위에 앞에는 교통비, 뒤에는 여비.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가로 놓고 앞에 교통비 있는 뒤에 가로 있는데 여비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실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놨습니다. 앞에가 교통비인데 설마 뒤에가 여비겠어? 여비 맞습니다. 여비 맞습니다. 급식비로 제가 오답을 넣어놨을 겁니다. 교통비, 여비 같이 넣어놨습니다. 뭐 같은 개념인데 그냥 급하게 쓰다 보니 누락시켰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동원훈련 1항의 조기 퇴소자는 퇴소 여부와 무관하게 퇴소 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훈련비, 참가비, 교통비, 급식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가비, 훈련비 다른 겁니다. 단 인도 인접관 기간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통비, 퇴소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빈이 이거 지금 안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운 것 같아요. 자, 상비 예비군 훈련 참가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위에는 훈련비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는 참가비라고 돼 있습니다. 자, 훈련비가 큰 카테고리입니까? 참가비가 큰 카테고리입니까? 참가비가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상비 예비군 전체에 대한 훈련에 대한 거는 그냥 참가비라고 써준 겁니다. 훈련비가 아니고. 참가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비 예비군의 장기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요. 1일 훈련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 시간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8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경우에는 주 단위, 월 단위. 자, 급식의 지원. 수경훈련간에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대급식, 영내자 급식을 실시하고요. 지역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2형간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도시락 급식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수경훈련이라고 했으니 1형의 훈련과 2형의 수경훈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2형은 4일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 급식을 위한 업체 선정간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43조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좋은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해썹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해썹 인증 업체를 우대하여 평가합니다. 업체 선정간 품질, 맛, 위생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체 현장 실사와 전역 임박 장병 부대 관계자, 가용시 예비군이 참가하는 품평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바꿔놓으면 맞출 수 있을까요? 가용시의 예비군. 예비군 바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용할 때 부르는 거고요. 전역 임박자들은 부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역 임박자는 앞에 있고 예비군이 뒤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요. 두 개만 잘 체크하십시오. 순서만. 여기에 예비군 집어넣고 가용시에 전역 임박잔병 들어오면 또 시험 풀다가 그래 전역 임박잔병들 대부분 말년휴가 가니까 없을 수 있어. 가용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가용시의 예비군입니다. 자, 이항에도 불구하고 부대,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지역 내 품질,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락 납품업체 수용, 도시락 공급, 능력의 부족과 예비군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투식량, 일반 식당, 부대 급식, 기타 급식 방법으로 누구 승인? 각군 승인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투식량은 가로 넣으면 쉽겠죠? 일반 식당 가로 놓으면 일반 식당? 연결할 건 없는데 일반 식당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찜찜하게 연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각군. 충분히 이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전에 나왔던 거 이거 한 문장 나왔었는데 저는 가로 문장으로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항. 지역예비군 동원훈련 2형의 훈련부대는 훈련간 급식 수준에 대한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업체와 메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메뉴 개선 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자, 보상 및 치료, 안전활동,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하고요.
자, 각군 총장과 병무청장은 동원,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상, 치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오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이하지만 수행군 부대가 아니고요. 병무청장입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휴업 보상과 관련 치료에 관한 훈련, 국방 환자 관리 훈련, 합격하면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훈련하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 각군 총장은 예비군 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세부 대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에게 대군 신뢰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군 부대별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물 안전 진단, 예비군 훈련 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 활동을 통해 위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누가? 수행군 부대가 합니까? 각군 총장이 합니까?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누가 합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합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수행군 부대별 훈련장의 시설 안전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까? 총장이 합니까? 이 문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 누구 같습니까? 총장이 하는 것 같습니까? 총장은 세부 계획과 수립하여 증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 항목에 수행군 부대별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물 안전 진단과 훈련 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물자의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별 점검 활동을 통해 위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를 포함시켰는데 요게 들어올 수도 있고 수행군 부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북입니다. 수행군 부대장이 합니까? 총장이 합니까? 수행군 부대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주어가 없습니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신경 쓰라고 해준 것 뿐이거든요. 수행군 부대별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수행군 부대가 하는 거겠죠. 근데 주어는 들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십시오. 워낙 문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 시에 차량, 장비 이동 간에는 소집부대장 책임하 차량 점검, 이동 간 교통 통제 및 훈련 군기에 확립하는 등 재반 안전 조치가 강구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합니다. 예비군 훈련 시에 소집부대장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 인력만 해당되는데 예비군 훈련 시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훈련 부대장이 더 맞는 문장이죠, 솔직히. 근데 맞게 풀이하십시오.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틀리다가 갑자기 본고사 때 수준이 확 올라가지고 갑자기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 동원훈련 일형이 아니고 이게 틀렸거나 이거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틀렸겠네. 이건 무조건 틀렸어. 찍찍 굽고 나서 이재기 한번 받아줍니까? 없는 거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십시오. 다 훈련 입소 시부터 신건말을 운영하여 훈련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훈련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며 응급 후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훈련간 응급 환자 처치를 위하여 예비역 군의관, 공중보건이 전담에서 출신 보충력을 응급처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군의관 같은 경우에 얘는 장교잖아요. 얘는 보충력의 병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예비역의 장교 같은 경우에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동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2형의 수경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충력의 병 같은 경우에는 2형의 사회훈련을 받거나 기본 작기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 6년차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활용하면 돼요. 근데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장교 출신인데 이거 3일 훈련이거든요. 3일 훈련 할래? 4일 훈련 할래? 이건 달라진다는 거죠. 의사가 한 번 수술하면 몇백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사람만 활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원훈련 2형, 출퇴근, 4일 훈련을 희망하는 예비역 군의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작기훈련 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련 유형 자체가 2형이기 때문에. 자, 공중보건의와 전담회사 출신의 보충력 중에서는 1, 4년 차는 2형, 출퇴근. 5, 6년 차는 기본 작기훈련. 원래 자기가 받도록 되어 있는 훈련에서 뭘로 활용합니까? 응급처치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받을 훈련 중에. 근데 예비역 군의관의 경우에는 동원훈련 2형 수경훈련이기 때문에 유형을 출퇴근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기본 작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장급 이상 판단하에 응소 가능 여부를 파악 후 소집 통지서를 교부 동원훈련 2형 기본 작계 유형별 보충훈련 2, 3차 훈련 시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예비역 군의관은 희망 여부를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할 때 똑같습니다. 보충력의 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3호. 민원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조를 통하여 민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예비군 훈련관 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훈련 시설 등에 대하여 금연 구역, 흡연 장소를 지정 개시하여 운용하여야 하고요. 해당 연도 기타 훈련을 일부 이수한 자가 동원훈련 1형 소집되어 입영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자녀훈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개가 다를 때는 희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예비군 동원 2형 출퇴근 훈련에 관해서는 뭐 입영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과된 훈련 그냥 받으면 됩니다. 훈련을 부과한 주체가 지방면무청이냐 예비군 지휘관이냐 다를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만 써져 있지만 앞부분에 뭐가 있었죠? 기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가, 훈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동원훈련을 원하는 경우죠. 그거는 동원훈련 1형 소집 통지 전에 이전 훈련에 대해서 입소를 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일부를 우수한 사람이 동원훈련 대상자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병무청인정규 측에서는 8시간 이상 기타 훈련을 받은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자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그게 국동체상에 안 나와 있거든요. 방치하고 있으면 면탈이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서 이형을 부과를 하십시오.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동원훈련 1형의 입영 병력 차량 수송 중 사고 발생 시에 해당 지방 병무청과 사고 지역에 관할 수행군 부대 소집 부대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인도인제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사고 지역에 관할 수행군 부대는 사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간 확립,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훈련 입소 지연 도착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동원훈련 1형 1시간 이내 지연 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 지연 입소. 자, 그러면 동원훈련 1형의 1시간 이전입니다. 그러면 육군과 제주도는 몇 시? 13시까지가 되는 거죠. 13시까지 지연 도착한 사람 입소. 공군과 해군은 14시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까지. 그래서 1시간 이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육군과 제주도는 몇 시인지 그리고 공군과 해군은 몇 시인지까지 같이 염출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을 고려하여 보충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 수송 시 도로 여건, 교통 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에는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 간 협의하여 입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부대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훈련 중에 지연 도착자는 무던 불참 처리합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차 훈련 대상자인데 기본훈련 3차 훈련 대상자인데 지연 도착했습니다. 고발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무단불참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민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고 무단불참 처리한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3차 훈련 대상자가 지연 도착을 했습니다. 고발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의 고장,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10시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지연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지연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죠. 자원관리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훈련. 자, 그러면 동원훈련 2형 출퇴근은 몇 시까지죠? 입소 시간이? 09시. 기본훈련은 몇 시죠? 그것도 09시. 작게 훈련은? 그건 6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입소하는 훈련시라고 했기 때문에 작게 훈련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입소 시간은 09시가 되는 겁니다. 훈련 전체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게 훈련 3차 훈련이 있잖아요. 그것도 09시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실무적인 내용. 그래서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황형으로 출제됐을 때 작게 훈련, 3차 훈련을 10시까지 해서 이런 다 했을 때 보충교육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맞기풀이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훈련 입소, 훈련관 복장 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시에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요.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 규정의 현역 착용 기준에 준합니다. 복장 불량자는 강제 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간 복장 불량자는 무단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자, 훈련과 식별된 복장 불량자는 강제 퇴소 처리합니다. 자, 잘 봐주시고 위에 거랑 좀 연계해서 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훈련과 발생한 환자,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관 확인된 환자는 연기 처리합니다. 증빙서류 있어야 되고요. 입소관 확인된 환자, 음주자는 기가 조치를 하고 무단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자, 훈련 후 음주자는 알코올 농도, 치기 정도와 무관하게 퇴소 조치합니다. 강제 퇴소겠죠? 자, 예비군 훈련관 개인 소유, 정보통신, 휴대폰 장비는 국방보안 업무 훈련에 의거 무단 반입 불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담당 부대 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 가로를 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합니다. 무단 반입, 훈련 담당 부대 통제 불응 등 훈련 기강을 저해하는 자는 퇴소 처리합니다. 기타 해부 통제 지침은 각 군 총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거 출제됐을 때 다만 불가능하며 1호만 기술해도 맞게 출제가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잖아요. 통상은 다 기술해줘야 되는데 한 개만 기술하고도 맞게 출제가 됐습니다. 72의 기출문제 보시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이하게 하나만 기술하고도 맞게 출제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6항 먼저 보겠습니다.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작게훈련은 입소관 복장 불량자, 음주 통제 지침 위반, 지연 도착 별표 좀 쳐주십시오. 지연 도착 기가한 경우에 무단 불참 처리합니다. 그런데 3차 훈련에 하에서 고발되는 거죠. 3차 훈련에 하에서 연간 모든 훈련 유형과 기가 사유를 통합하여 1회만 신고 불참 처리합니다. 3차 훈련 중에 모든 훈련 통합해서 1회만 신고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처럼 불참 처리해주는 연기 처리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주도록 해주겠다는 게 연 1회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연 도착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원관리 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에 지연 도착자는 무단 불참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조치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무단 불참 처리합니다. 그리고 허용이 된 사람들은 보충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이게 지연 도착이 1시간 이내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시간까지 다 포함해 주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입소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10시까지로 해준 것 뿐입니다. 10시까지로.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뭘로 봅니까? 지연 도착자로 보고 무단 불참이 아니고 연 1회에 한해서 뭘로 봐준다? 신고 불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복장 불량자, 음주, 통제 지침 위반자, 기가된 사람들 당연히 무단 불참 처리하는데 한 번 신고 불참 처리하는 거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지연 도착한 사람도 신고 불참 처리해준다라는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늦더라도 일단은 한 번은 처리.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지연 도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2시간이 지연 도착인지 1시간이 지연 도착인지에 대한 훈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신고 불참에 지연 도착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형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로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뚫었을 때 지연 도착도 신고 불참이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으면은 뭐 잘 하신 거지만 저는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통상 공부하거나 상황형 문제 나오면 복장 불량, 음주, 통제 불능, 휴대폰 막 사용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복장 불량자 음주 통제 나오고 여기다가 휴대폰 사용 무단반입. 틀린 건 아니지만 업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원 도착자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으시라는 겁니다. 지원 도착의 경우에도 신고 불참 1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1조 기타. 동원훈련 1형 입퇴소 이동 간의 통제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 소집부대, 개별 입영 차량 수송부대 판단 시에 수임군부대, 소집부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왜냐하면 입영 자체는 지방병무청 책임이니까요. 수임군부대, 소집부대는 차량 입영을 했습니다. 단체 수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수송했을 때 퇴소 차량을 조치합니다. 현역 때 다 해보셨죠? 네, 개별 입소는 안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나가면 됩니다. 차량 수송 계획 작성 시에 차량 직결 시간, 출발 시간, 주행 속도, 차간 거리, 탑승 인원, 중간 휴식처, 소요 시간 등을 사전 답사하여 확인합니다. 차량마다 선임자, 예비역 간부 등을 임명하고 안전통제관으로 운영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인토록 합니다. 소집부대와 협조된 지점부터 호송,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동원병력을 수송합니다. 자, 이거는 다 지방병무청이 핵심이 돼서 하는 거고요. 퇴소하는 경우에는 소집부대에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집부대에서는 차량 입퇴소 간의 호송 및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시행합니다. 차량으로 입소할 경우, 차량으로 퇴소할 경우, 이건 뭡니까? 개별 입소 퇴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 차량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예비군이 자기 자가용 타고 들어오면 차량 입소 맞잖아요. 그런데 차량 입소를 안 봅니다. 뭘로 봅니까? 개별 입소로 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들어온 거는 개별 입소입니다. 여기서 차량이란 건 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비군 대원이 버스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차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로 단체 수송했을 때 소집부대 능력, 고려, 호송, 안내 구간을 선정 시행합니다. 입소 시간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고요. 군부대에서 단체로 수송하는 버스로 올 경우에는 4차선 도로까지 군부대 책임하에 호송을 하되 4차선 도로까지 원거리 부대는 국도 2차선까지 호송하면 됩니다. 자, 훈련부대는 동원병력 복귀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시까지 차량별 연락 대책을 강구하여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며 운전자, 예비역 간부 등을 지정 주요 지점에서 연락토록 대책을 강구합니다. 자, 개별 입퇴소 시 호송 및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입퇴소. 혼자서 들어온 애들. 소집부대는 책임하에 교통 혼잡 지역에 안내 요원을 배치 운영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부대 능력 고려, 소집부대에서 체기 거리의 터미널, 역까지 군 차량 수송하며 차량 운행, 감독관 탑승 등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군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 차는 군 차량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동원훈련 행정관들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면 뭐 알고요. 자, 호송단. 자, 병력 규모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입영 확인 간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초 직결지에서 질서 유지, 수송로를 교육합니다. 호송단에서는 이렇게 동원훈련이 있을 때, 동원 훈련이 있을 때 최초 직결지에서 자, 차량 이동할 때 호송단 너희들 운전병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항은 이거랑 별개입니다. 군 병무청 합동 병력 동원 수송, 호송 시범식 토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원병력 수송 업무 체계를 정립합니다. 이거는 동원훈련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천후시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악천후, 우천시 등으로 이나 야외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훈련대장, 훈련 부대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될 때 부대장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훈련대장. 후려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훈련 부대장으로 나와도 맞게 풀이하시고 훈련대장으로 나와도 맞게 풀이하십시오. 혼란스럽더라도 훈련대장 판단하에 실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경보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지침은 각 군 부대 훈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보주의보 바꿔서 나온 건 좀 치명적이긴 했지만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만 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유사시에 동원을 위한 전투 편성, 비상연락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반기 1회 1월 7월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복학 등을 고려해서 3월 9월에 합니다. 반기 1회 1월 7월
SNS 또는 전화, 안내문 등을 전파수단을 통해서 예비군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을 확인시키고 최신화하도록 통제합니다. 자, 3호.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발생 시에는 예비군 중대는 7일 이내에 전파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킵니다. 자, 여기 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 보면 그 상위 타이틀이 7년차 이상 비상 소진망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거는 7년차 이상 예비군만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오픈북인데 대답이 없으시네. 7년차 이상의 비상 소진망 점검은 1, 2, 3호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년차 이상만 하는 건가? 이게 7년차 이상만 하는 건가? 7년차 이상만 하는 건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위 타이틀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년차 이상 소진망, 비상소진망 점검을 위해 유사시 동호를 위한 전투 편성 및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년차 이상 비상소진망 점검을 위하여 수임군 부대장은 이렇게 풀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년차 이상의 비상소진망 점검을 위하여 거주지 이동에 따른 이렇게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든 없든 맞게 생각을 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7년차 이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있든 없든 맞게 풀이하십시오. 이 내용이 7년차 이상이라는 내용의 카테고리 아래에 있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소속 변경 등의 사유로 원소속 부대. 소속이 바뀌면 전입자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기준인데 원소속 부대 훈련에 응수한 경우에는 원소속 부대에서 뭐 하면 됩니까?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소속 부대에 통보하면 됩니다. 근데 차이 나는 건 있죠. 작게 1, 2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야 됩니다. 그게 앞과 뒤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뒤는 어떻게 되죠?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형으로 출제할 수 없는 문장이고 원문 그대로 출제할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군 출신 간부. 자, 예비역의 여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훈련 시에 숙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여 훈련 참여 여건을 보장합니다. 훈련장 명칭 부여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장은 시군구. 명칭 사용이 중복되거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훈련장, 별도의 고유 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태료.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잘못 개정된 게 있습니다. 잘못 개정된 건 아니고요. 개정은 제대로 돼 있는데 후반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수임군 부대장은 예비군법 제6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이게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자, (10조의 2) 예비군법 10조의 2 10조의 2 6조의 2 제4항 10조의 2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개정된 거는 요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차는 6조의 2 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식 통보하고요. 10일 이상 10일 이내 아닙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10일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기간을. 적게 주면 안 됩니다. 의견 제시는 가급적 여유 있게.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 부대장은 예비군 시행령 39조에 따른 과태료를 선정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 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서,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 서류.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보시면은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32조의 1항에 개정된 내용들, 요거는 6조의 2의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9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시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비군법 10조의 2에 요게 추가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이거 지금 보지 마십시오. 이건 내년 전반기 시험이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어차피 합격하면 보셔야 되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
교직원이 없었잖아요. 말이 많아서 교직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정이 됩니다. 9월 12일부로. 이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훈령이 요게 개정이 됐지만 요거에 대한 조항의 시행일은 9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나. 나중에 이렇게 개정됩니다. 수익구분의 예비군법 6조의 2 제4항 및 10조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68회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솔직히 조항 추가돼도 모르시잖아요.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10일 이상이냐 10일 이내냐 14일 이상이냐 14일 이내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거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된 느낌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날 평일 강의 시작합니다. 조직훈련 강의를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해소 안 된 부분들. 조성등립 3차 훈련 신고 관련해서 신고불참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겠습니다. 신고불참과 관련해서 자, 신고불참은 교육훈련 훈련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신고불참 모든 훈련 유형에서 3차 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칭을 훈련 신고불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 이 연기는 신고불참의 한 종류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정당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고 그 훈련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훈련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불참이라는 거는 실제로 연기는 아니지만 연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발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 번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일단 오긴 왔어. 오긴 왔는데 늦게 오고 말 안 듣고 술 먹고 통제 안 따르는 그런 경우에 한 번만 봐주겠다.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게 신고불참의 개념입니다. 조선등님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기했는데 어떻게? 연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기의 개념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연기 처리하고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불참 처리로 그냥 하면은 나중에 훈련부가 할 때 신고불참 처리가 한번 돼 있는 거를 국통재상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훈련에 동일하게 강제 퇴수됐을 때는 무단불참 처리해서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다음 주 그 사회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5회 모의고사로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지만 5회 모의고사를 봐주십시오. 사회는 어렵습니다. 5회는 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속어법으로 지우면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틀리게 만들려고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6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시험을 보면 갑자기 순위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럼 자신감이 막 넘치고 다시 5회를 4회로 딱 보잖아요. 자신이 푹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망 상담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급하게 바꿨거든요. 내년 전반기 시험 볼 때는 4회는 트렌드에 맞춰서 쉽게 만들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78개가 나오도록 그 정도로 쉽게 만들겠습니다. 대신 1, 2, 3회는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